당신이 아는 모든 것, 세상, 시간, 물질, 심지어 당신 자신까지도 단지 투사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은유가 아니라 문자적 투사입니다. 매우 복잡한 홀로그램으로 너무나 잘 디자인되어서 감각이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어떤 것의 반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처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특정 이벤트가 왜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왜 시간은 때때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까요? 아니면 왜 깊은 침묵의 순간에 마음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속삭이는 걸까요? 인도의 베다부터 아마존 샤먼의 가르침까지 많은 고대 영적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현실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며 마야이며 우리의 인식의 동굴에 투사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과학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단어, 다른 숫자, 다른 방정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 의식의 신경과학, 현대 우주로는 불안하면서도 고무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단지 지각적 인터페이스, 시뮬레이션, 무언가에 의해 투사된 정보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야? 우주의 지성? 우주의식 그 자체? 아니면 아마도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수준에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엔트로피아 포털에서 우리는 대담한 여행을 떠납니다. 일반적인 사고, 밀도 높은 물질, 교리와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 봅시다.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여러분은 상식에 도전하는 과학 이론에 대해 배우고 흥미롭게도 고대 스승들의 가르침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그램 우주의 신비로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3차원 현실이 2차원 경계에 인코딩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각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더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가 한 번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며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고 공간이 의식 자체에 의해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투사라면 투사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곳에 존재합니다. 공간이 무엇이고 시간이 무엇이며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물리적 세계를 걷는 몸입니까? 아니면 이 몸, 이 세계, 이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입니까? 우리는 커튼에 틈을 낼 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저쪽에서 보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피 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틈새에 숨겨진 진실을 찾습니다. 여기서 모든 질문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회의적인 태도도 가져가세요. 그러나 호기심과 의미에 대한 갈증도 가져가세요. 여행은 지금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현실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현실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고 확실한 것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걷는 땅이며 우리가 지닌 몸이며 우리를 둘러싼 사물입니다. 현실은 확실성, 사실, 무엇인가와 동의어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매우 자세히 현대 과학,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심지어 고대 전통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면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실체가 드러납니다. 당연한 것이 수수께끼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현실은 무엇일까?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99%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순수한 공간. 오랫동안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로 여겨져 온 원자는 거의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전체 부피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는 더욱 작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그토록 견고하게 느껴지는 걸까? 답은 에너지적인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촉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두 신체 사이의 물리적 만남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합니다. 신체 내부의 전자와 만지려는 물체의 전자 사이에 전자기적 반발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체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에너지장 간의 저항일 뿐입니다. 촉각적 환상.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 빛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빛은 단순한 입자의 흐름이 아니라 파동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파동 입자 이중성은 아원자 규모에서는 모든 것이 모호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찰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관찰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과학에서 가장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인 관찰자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과 같은 실험에서 빛입자나 전자는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파도처럼 행동하여 동시에 여러 경로로 퍼집니다. 하지만 관찰자나 센서를 배치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관찰자나 센서는 단일 경로를 따르는 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의 단순한 존재가 물질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요? 현실은 관찰될 때에만 고체화됩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매혹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는 생각으로 이끈다. 현실은 거기밖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공동 창조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현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즉 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물질 세계는 마야, 즉 위대한 환상입니다. 불교도들에게 현실은 무상하고 유동적이며 카르마와 우리의 마음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헤르메스주의에서 우리는 전체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카발라에서 물질 세계는 10가지 발산 중 마지막에 불과합니다. 즉 가장 밀도가 높은 평면이면서도 환상적입니다. 모든 것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뇌에 의해 해석되고 우리의 감각에 의해 걸러지고 우리의 문화, 신념, 의식 수준에 의해 형성되는 진동적이고 에너지적이며 상징적인 장입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과 영적 텍스트가 주장하듯이 모든 것이 에너지와 진동이라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조율하는 여러 주파수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송국만 수신하는 라디오처럼 우리의 평범한 인식은 전체 현실에 제한된 범위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바꾸면 어떨까?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느낀다. 이해하려면? 그래서 큰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슨 일이야? 감각? 생각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감지하는 의식? 물질이 거의 완전히 공허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고 관찰이 관찰되는 내용을 변경한다면 아마도 현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현실의 창조자일지도 모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몰입감이 뛰어나고 입체적이며 세부 묘사가 풍부합니다. 캐릭터는 사실적이고 풍경은 생생하며 감정은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디스크, 즉 평평하고 2차원적인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영화일 뿐이라는 걸 알지만 몰랐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태어난 이래로 이 투사에 푹 빠져서
프로젝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홀로그램 우주 이론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1991년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론 물리학자 제라르트 에트호프트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뒤흔들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적 시각적 속임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곧 또 다른 물리학의 거장인 레너드 서스킨드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완성하여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스티븐 호킹에 따르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면 물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인 정보 보존 법칙을 위반합니다. 답은 예상치 못하게 나왔습니다. 정보는 손실되지 않고 블랙홀 내부가 아닌 표면에 인코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한 정보는 블랙홀의 일종의 피부처럼 2차원 경계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더욱 대담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우주 자체가 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은하계, 행성, 감정, 생각이 우주의 경계, 즉 우주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의 DVD처럼 이 표면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은 3차원 투사일 것입니다. 마치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각 점이 전체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이미지는 여러 패턴의 얽힘에서 나타납니다. 홀로그램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은 수학적으로 공간의 부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직관과는 모순되지만 우리가 3차원으로 인식하는 우주가 아마도 더 작은 차원에 새겨진 어떤 것의 반사, 즉 그림자일 뿐이라는 가설을 강화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암호화된 투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현실은 아마도 시뮬레이션, 즉 정보 패턴에 의해 생성된 내러티브와 훨씬 더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장과 상호작용하는 의식은 홀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처럼 우주 영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영적인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양한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물질 세계는 더 깊은 현실의 한 겹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참된 세계를 가리는 베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벳에서는 마야, 즉 위대한 환상을 묘사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우화에서 인간은 사슬에 묶여 있고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뿐 그 그림자 너머에 빛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신화가 아닌 그럴듯한 가설로 접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단단한 기계가 아니라 진동하는 테피스트리일지도 모른다. 물질이 의식이 보이지 않는 코드와 상호작용하는 부산물일 뿐인 정보장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홀로그램의 일부라면 프로젝터를 들고 있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만약 우주가 실제로 홀로그램이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방정식에는 필수적인 요소인 프로젝터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투영에는 출처가 필요합니다. 인코딩하고 번역하고 표현하는 것. 하지만 우주의 경우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현실을 지탱하는 베일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과학과 영성은 다시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리학자, 신경과학자, 현대 사상객에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도 동시에 더욱 신비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은 의식을 뇌의 부산물로 간주해 왔습니다. 우리 두개골에 있는 회백질 내에서 화학적,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일종의 무작위적 스파크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원주의적 관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칼머스, 로저 펜로즈, 스튜어트 해머로프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모델의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것, 즉 비지역적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신, 즉 생각과 기억,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영역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스며드는 필수적인 배경,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을 창조할 것이다. 일부 가설, 예를 들어 OR,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신경세포 내부의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양자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우주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카스트럽 등 다른 연구자들은 형이상학적 관념주의를 옹호합니다. 즉, 의식이 현실의 기초이며 그 반대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이 모델에서 물질적 우주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적 의식의 꿈속의 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익숙한 내용인가요? 고대 전통에서는 이 밭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아카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플레로마, 필레로마로 불린다. 신비주의 기독교에서 성령, 숲의 무당들 가운데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미스터리를 지적합니다.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나? 이는 양식 앞에 나타납니다. 언어 이전, 미리.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CPF, 직업 및 선호도를 가진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당신, 깊은 침묵의 순간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 뒤에 더 위대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당신, 의식이 모든 것의 기초라면 우주는 그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하고 인식하고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동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홀로그램의 단순한 승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프로젝터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걸 기억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문화, 종교, 나이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경험입니다. 소위 임사체험, 즉 ND입니다. 그리고 맥락이 아무리 달라도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따릅니다. 몇 분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사망했던 사람들이 마치 같은 우주의 책에서 발췌한 것 같은 묘사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떠나서 바깥에서 그 광경 자체를 관찰하는 것, 마치 자유롭고 떠다니며 맑은 의식인 것처럼 그들은 빛의 터널을 통과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전체 지식의 장에 접근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지상생활이 짧은 순간일 뿐인 것처럼 인턴십, 극장, 그리고 진짜 세계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현재로 인식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절대적이고 사랑스럽고 의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그 밖에 폰테 출신. 어떤 이들은 그것은 단지 빛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빛에는 모든 답과 모든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오랫동안 죽어가는 뇌의 환각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레이몬드 무디 박사, 샘 파니아 박사, 핀반 롬멜 박사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적 진지성을 가지고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동안 주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즉, 의식이 없고 뇌 기능도 없었으며 뇌파도 결과가 평평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의 다른 방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대화 내용을 듣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나중에 살아있는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의식이 단지 뇌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은 가장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즉, 의식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기계가 꺼져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과학과 영성이 만납니다. 깊은 명상 상태, 아야와스카나 이보가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의식, 호흡 연습, 극심한 단식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덕분에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고도 NDE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떠나 자아의 해체를 감지하고 전체와 연결되고 평행 현실에 접근하고 빛나는 존재와 상호작용하거나 단순히 침묵의 바다로 뛰어든다고 보고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나나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중독을 끊고 직업을 바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더 체험적이고 덜 교조적인 영성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는 이 에피소드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맥락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환각을 다루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더 깊은 현실을 엿보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물리적 세계는 한계와 규칙, 고통과 아름다움을 지닌 단지 현실의 한 겹일 뿐인지도 모른다. 바일, 영혼과 무한함 사이의 임시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마도 때때로 생리적 충격이든 깊은 명상이든 신비로운 경험이든 커튼이 열릴 것입니다. 비록 몇 순간일지라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영혼과의 그 짧은 만남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 놓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두 세계를 분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의 세계, 이성, 논리, 실험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신앙, 직관,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 우리는 벽과 경계를 만듭니다. 마치 이성적인 답을 찾는 것이 신성한 신비의 가능성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마치 지식과 지혜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가 환상이라면 어떨까? 인류의 미래가 물질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 있는 것도, 이성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 길을 종합하는 데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학계의 위대한 이름들은 종종 합리성의 기둥으로 여겨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입니다.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경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우주의 법칙을 지배하는 일종의 우주적이고 비인격적인 지성을 믿었는데 그는 이를 신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이 원시적 신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에 관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에너지였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뇌가 의식의 생성자가 아닌 수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더 넓은 영역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그의 과학적 직관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직관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봄 등의 양자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주는 숨겨진 더 깊은 질서, 즉 암묵적 질서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눌 수 없는 전체성으로 진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념이 베단타의 스승들과 수피 신비주의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같은 궁극적 현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경과학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 즉 황홀경, 깊은 명상,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 상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승려와 고급 명상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뇌 패턴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관성이 증가하고 뇌방후 간 동기성이 높아지고 사랑, 연민, 일체감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시빈과 DMT와 같은 환각 물질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선형 시간에서 벗어나 대체 차원에 접근하고 원형적 존재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은 이전까지 이런 보고를 단순한 환각으로 일축했지만 이제 이를 확장된 지각의 합법적 모델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조사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즉, 우주는 단지 입자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법률에 따라 지배되는 맹목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이 있는 체계입니다. 혹은 적어도 의식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은 과학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밀교라고 불렸던 것도 이제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 아직 설명되지 않은 자연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와 물리학자는 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어휘로 같은 진실을 설명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턱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지식이 직관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험실이 사원과 대화하는 곳, 과학자가 명상하고 신비주의자가 연구하는 곳입니다. 원자와 무한 사이의 이 만남의 지점에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합니다. 영혼이 담긴 과학 방법을 갖춘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와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인간성입니다. 현실은 환상일까? 이 질문은 수천 년의 세월과 철학 학교, 신비주의 전통을 거쳐 지금은 물리학 실험실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어떤 환상, 즉 값싼 속임수나 유치한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꿈과 같습니다. 모든 상징, 모든 장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만지면 숨겨진 의미가 진동하는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울처럼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풍경도 투사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투사라면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이 질문이 침묵 속에 울려 퍼진다. 프로젝터 뒤에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어쩌면 당신은 이 몸뿐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이 지닌 이름, 정체성, 이력만이 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인터페이스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즉, 훨씬 더 위대하고 깊고 자유로운 의식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이원성, 물질, 시간, 분리의 게임을 경험하기로 선택한 의식. 하지만 왜 그럴까? 아마도 기억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아마도 깨어나려고. 음악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더라도 춤을 추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현실이 무대라면 당신은 무엇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강요된 대본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대본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꿈속에서 깨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야기의 최면에 걸려 있나요? 잠시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실제로 우주의식의 일부로서 이 인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주변의 모든 것, 즉 당신의 만남, 당신의 고통, 당신의 승리, 당신의 공허함은 모두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도라고 불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전체도 부분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이 꼽히면 무언가가 바뀐다. 세상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연은 동시성으로 이어진다. 혼돈은 패턴을 드러낸다. 고통은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죽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캐릭터일 뿐이에요. 당신, 진짜 당신, 영화가 전개되는 화면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침묵의 관찰자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허함입니다. 소리를 지속시키는 것은 침묵이다. 그것은 생각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러니 다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세부 사항에서 빛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은 영혼과 형체 사이의 다리입니다. 무한과 순간 사이.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잊어버려도 돼.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눈을 감고 환상 속에 빠져보세요. 아니면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볍게 목적을 가지고 걸으세요. 현실의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가 됨. 아름다움과 변화, 지혜의 대리자. 결국 큰 질문에 대한 답은 공식이나 교리, 외부의 교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생각이 멈출 때, 마음이 귀를 기울일 때, 그냥 있을 때는 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투사라면 그 투사기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귀로 듣지 말고 영혼으로 들으세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기억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은 아마도 지금일 거예요.